안녕하세요. 수사적 논리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설득 커뮤니케이션 8조입니다. 저희는 설득의 수사적 논리를 활용한 설득을 잘하는 방법, 논리적 오류, 본능에 따른 오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확보와 탄탄한 논증의 메시지, 적절한 전달 매체, 수용자의 특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감성보다는 논증에 기초한 이성의 수사학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논증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고 잘못된 논증, 즉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에는 크게 형식적인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에는 애매한 말에 의한 오류, 선결 문제의 오류 등 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다른 오류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팩트플리스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겪는 오류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플리스는 스웨덴의 의사이자 통계학자였던 한스 로슬링이 지은 책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오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간극 본능, 부정 본능 등을 포함한 총 10가지 오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류는 간극 오류입니다. 간극 오류란 세상의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을 이과, 문과 두 집단으로 나누고 흔히 문과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등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은 특정과가 아닌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돌아오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문과와 이과 사이에 간극이 좁혀지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간극 오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집단을 둘로 나누기보다 중간 지점에서 두 집단을 조화롭게 다루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류는 부정 오류입니다. 부정 오류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오류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는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의 두 그래프와 같이 아동 사망률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줄어들었고 탈문맹률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부정 오류로 인해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부정 오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을 함께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오류는 직선 오류입니다. 이는 그래프에서 선이 직선으로 쭉 뻗어나갈 것이라고 단정짓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고 왼쪽 유엔의 그래프에서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일정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직선 오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곡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오류는 공포 오류입니다. 공포 오류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로 가장 무서워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것을 주목하게 하고 실제로 매우 위험한 것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 사람들은 종종 일어나는 테러로 인한 사망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 오류를 억제하기 위해선 위험성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오류는 크기 오류입니다. 비율을 왜곡해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 숫자 하나만 보고 그 중요성을 오판하는 성향의 오류입니다. 곰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큰 뉴스거리가 되고 여성이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크기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크기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오류는 일반화 오류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범죄화하고 일반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화 오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에서 다수는 단지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오류는 운명 오류입니다.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계속 가난할 운명이라는 편견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아프리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 본능을 억제하려면
비록 사소하고 느린 변화라도 조금씩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8번째 단일 관점 오류는 단일한 원인, 단일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성향의 오류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시간 감소에만 집중하여 셧다운제를 실행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한 해결책을 실시한 결과 변화는 미비했습니다. 이처럼 단일 관점 오류로 인해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9번째 비난 오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로 이해하는 오류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예로 들었을 때 지나치게 확진자를 향한 비난에만 주목하고 정말 주목해야 할 방역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 오류를 억제하려면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시스템에 주목하여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급함 오류입니다. 다급함 오류는 재촉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기보다 다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오류입니다. 위의 광고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매진 임박, 오늘까지만 할인이라는 광고 문구에 이끌려 충동구매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오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급하고 중요할수록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오류와 오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앞으로 설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설득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